2020년 초 코로나 유행 이후 주요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급격히 낮추고 대규모 재정 지출을 감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경제는 심각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시중에 풀린 막대한 자금은 경제가 회복되고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간 갈등과 함께 급격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이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올해 경제 이슈를 지배한 화두가 된 이유입니다. 고금리 시대가 다시 도래하면서 가계와 기업은 물론 정부까지 부채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년간 급격히 늘어난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한 재정 다이어트를 실시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과 성장 지표가 그다지 좋지 못한데도 정부가 금리 인상과 고강도 재정 긴축을 실시하겠다고 나선 것은 고금리 시기에 가계부채와 국가부채가 누적될 시 향후 내수 경기의 악화는 물론 미래의 성장 동력 훼손까지 염려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상당 기간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혹독한 재정 다이어트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근 2년간 재정 적자가 급격히 늘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재난지원금 지급 및 공공부문 지출을 위한 차입이었습니다. 정부의 수입에 비해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조세와 차입으로 재정지출 재원을 조달합니다. 조세는 재원 조달을 가장 근원적 수단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조세 수입을 증가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세율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율이 오른다고 조세 수입이 한없이 늘지는 않는데 이는 세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때 노동과 투자 유인이 감소해 생산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율이 인상될 때 일정 수준까지는 조세 수입이 늘지만 그 이상부터는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레퍼 곡선이라고 하며 정부가 세율 인상 시 처하게 되는 가장 본질적인 제약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는 정부가 마냥 세율을 올린다고 재정지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세율 인상은 필연적으로 조세 저항을 가져와 많은 조세 행정비용을 수반하며 탈세 등 지하경제 거래를 키우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더욱이 세율 조정은 가계와 기업의 노동과 투자 등 생산활동 전반의 유인체계를 변화시켜 수많은 사회적 조정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이 밖에도 세율 인상은 납세자에게 대단히 인기가 없는 정책임이 명백합니다. 투표로 정권 성적표를 심판받는 대의민주주의 정당 정치 하에서 정부가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정부도 납세자 못지않게 세율 인상에 부담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이 필요할 때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까요? 바로 빚을 내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공채를 발행해 채권 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통상 경제가 불황기에 접어들면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을 늘립니다. 이때 주로 빚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므로 조세 수입보다 재정 지출이 많아지며 이는 정부 부채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경기가 나쁠 때 세율은 큰 변화가 없는데 정부의 국공채 발행량과 정부 부채는 늘어나는 관계가 나타납니다. 정부와 민간 모두 세금보다 빚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은 정부가 재원을 빚으로 조달하든 세금으로 조달하든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리카도의 견해와 정면으로 상충합니다. 리카도는 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가 국공채를 발행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미래의 증세를 동반하므로 국공채는 미래의 세금 고지서와 같다고 봤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정부가 빚을 내서 지금 돈을 쓰는 행위는 미래에 쓸 자원을 앞당겨 쓰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공채는 그 자체로 순자산이 결코 될 수 없으며 민간도 이를 알기에 국공채 발행 증가는 민간경제 주체의 경제행위에 어떠한 영향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리카도 등가정리 또는 공채 중립성 정리라고 하며 정부의 재원 조달 방식에서 세금과 차이, 즉 정부의 빚은 오늘의 세금이냐 내일의 세금이냐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이론은 현실에서 성립하지 않는데 가령 국공채를 사서 이자 수익을 얻는 사람은 지금 경제활동하는 기성세대이거나 투자자이고 미래의 일을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사람은 이제 막 노동시장에 참여한 젊은 세대이거나 유소년 또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 정치적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 세대 간 원하는 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장 미래 세대의 자원을 당겨 쓰더라도 정부가 돈을 써서 적극적으로 현재의 일자리를 만들고 보조금 지원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과 국공채를 사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정부가 빚을 져서 재정 적자가 누적되더라도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대체로 미래의 빚보다 현재의 지출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현재 정부의 지출활동 근거가 정부 부채와 정확히 어떻게 연관되는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지출을 늘릴 때마다 재정 적자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현실에서 리카도 등가정리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정부와 민간 모두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는 증거입니다.